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이 작가야입니다. 59회. 네, 도도상입니다. 아, 이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네. 큰일 났네요. 아우, 살이 점점 빠져가지고 가속화되고 있어. 네, 거의 키리시마급이에요. 요즘에는. 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드가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저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라는 10부작 일드입니다. 토토상님, 저 결혼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저는 못 하는 건데 안 한다고 하고 다니죠. 그죠? 얘기는. 네. 저는 안 하는 건데 못 하는 거라고 하고 다니다가 네. 그러다가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전부터는 결혼했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관계였던 걸로 따지만 3-4번은 하신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파트너십이 그렇게 인정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서서 인정되고는 있지만, 근데 그러면은 안 했다 그러면 왜 안 하냐고, 네. 무슨 이유로 안 하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아요. 네. 기분 나쁜 질문이 아닌데 네. 너무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살면서 귀찮고 네. 또 결혼 못한 거다라고 그러면 왜 못하냐, 마음이 네. 없었겠지, 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덕담, 그렇죠.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귀찮아. 네. 근데 갔다 왔어요 하면은 하면서 그 주제를 아예 다시는 안 꺼내더라고. 저는 유사한 사례로 이렇게 결혼 갔네 안 갔네 얘기 나누고 있는 저희보다 나이가 3살인가 많은 분인데 솔로로 계신 남자분 계세요. 그분은 니네 형? 아니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조카 사진을 올려놨어요. 맨날 조카 사진을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아들 사진 그냥 걸로 딸인 걸로 대부분 생각하고서 의뢰 그런 질문은 결혼하셨어요? 했겠거니 안 물어본다고. 그리고 저희 옛날에 슬램덩크에서 보면은 변덕규랑 최치수랑 골 밑에서 승부할 때인가 변덕규 맞나? 그 패턴도 알고 있다 있잖아요. 네. 최치수가 뭔가 다른 트릭을 기술을 동원하려고 할 때 수비하는 사람이 그 패턴도 이미 알고 있다. 산왕의 센터가 그렇게 했죠. 산왕센터. 네. 그것처럼 결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그 수없이 많은 질문, 모든 패턴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분들은 저희 같은 사례를 왕왕 만나는 게 아니니까 궁금한 걸 질문하는데 저희는 수없이 많이 질문을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과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죠? 그거를 또 그날 기후에 따라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A로 할지 B로 할지 C로 할지가 이게 다 분기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노슈가인지 노슈가로 할지 저 양반이 비건인지 베지테리언인지에 따라서 대답이 다 분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건하고 베지테리언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왔다고 했을 때 보통은 하면서 마치 이게 조금 실수를 했다거나 하면서 당황하면서 이제 화제를 딴 데로 돌리는데 네. 그러면서 제일 이제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 갔다 온 게 낫다. 그 나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 흉 아니고 갔다 온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근데 사실 나 안 갔잖아. 네. 그러면은 나는 못한 인간인 거야. 아니 그분 얘기는 이거 아닐까요? 실수 한 번 했지만 그래 정신 차렸잖아. 이거 아닐까요? 너 혼자 살아라 그냥.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번 해봤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 잡고서 혼자 살 수 있게 됐지 않았냐. 개새끼들이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2년 전에 일본에서 제작된 드라마예요. 2016년 일본 TBS TV 드라마고요. 총 10부작으로 그래서 한 50분씩 해가지고 10부작이니까 이렇게 다 보는데 정주행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진 않을 겁니다. 보게 된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카타니 미키 배우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래서 거기서 마주쳐가지고 보게 된 드라마인데요. 나카타니 미키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예전만큼의 그런 미모 아닌데 여전히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연기를 딱히 굉장히 잘했다거나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받는 그런 드라마는 아닙니다. 그런 드라마는 아닌데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가 뭐냐면은 남자친구 없이 5년을 보내고 있는 여의사가 일식 음식점의 꽃미남 사장이자 독설가인 연애 전도사 주방장을 만나서 그의 지도를 받고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하고자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 잘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잘 되는 분들보다. 네. 그리고, 오죽하면 뭐 네. 안 생겨요. 그 유행어였겠습니까? 그리고 연애 지침서가 얼마나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뭐 그런 것들만 봐도 연애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모르긴 몰라도 저희 그 청취자들 타겟층이 내가 볼 땐 20대는 없다고 생각해. 네. 30대, 40대 분들이 계시다고 보는데 그 팟캐스트 청취자들의 구성을 분석한 자료에 보니까 제일 많은 청취자가 30대 여성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0대 남성, 그 다음에 40대 여성 순으로 네.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맞춤 원포인트 레슨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제가 취하게 됐는데 획득을 하게 됐는데 이 저희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상당수가 네. 그 객관적인 데이터라고요. 네네 제 측근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30대 초반 여성분들이라서 네. 30대 초반 여성분이 또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이더라고요. 아, 그분 친구들이 듣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의 지분을 한 20% 30% 정도 갖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랑. 직장 동료는 안 듣는다며 이제. 안 된다고 하겠죠.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놈이 직장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우리 욕하나. 그래서 그 연령층이 딱 맞죠? 네. 네. 딱 맞습니다. 딱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 인물부터 한번 캐릭터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주인공 타치바나 미야비 만 39세고요. 피부과 개업의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어요. 장사도 잘 되고 실력도 있고 얼굴도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그 피부과 원장답게 스스로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 체중 관리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뚱뚱하고 피부가 나쁘고 그러면은 오는 환자들한테 피부과는 뭐 환자로 가는 거 미용 피부과니까 미용 위주의 그 오는 손님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헬스장 관장님 보시면 알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기반을 다지느라 연애를 한동안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기를 놓치고 곧 40이 된다. 그래서 주변에 이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너 나이 40 먹으면 너 이제 똥값 되는 거다. 도매급에 팔려간다.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그 남자애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이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속 엇갈리는 바람에 결실은 보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지게 됐다가 이 드라마에서 나이 39에 우연치 않게 나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네. 이 학창 시절에 서로 짝사랑하던 요 두 남녀가 네. 추억하면서 혹은 그게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백스토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피드백 돼가지고 플래시백 돼가지고 그 장면도 보여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플래시백 돼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 플래시백 될 때마다 엄청 창피해요. 아, 연출이 그렇게 좋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책상 밑에 있어요. 병원에 데스크 밑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데스크 책상 끄트머리로 서류들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책 위에서 책상에서 쏟아지는 서류들을 카메라가 잡아요. 그러면서 그게 스르르 디졸브 되면서 뭐가 이렇게 페이드인 하냐면은 체육대회에 낙엽들이 나무에서 쏟아지는 장면으로 페이드인 되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식 연출이네요.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좀 창피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딱 TV 드라마 같구나. 그리고 또 하나 주방장. 우리 이름이 저기상 있는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주방장으로 하겠습니다. 주방장이 있어요. 베일에 쌓인 주방장입니다. 멤버십 식당을 운영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멤버십 식당을 운영하고 맛이 매우 좋아서 오는 사람마다 오이시 하는 막 그거 있잖아요. 이런 되게 막 한 숟가락 맛보고 오이시 막 이런 거. 스바라시 연발하고 그런 식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식당의 운영자 오너 셰프이면서 대단한 그 실력가이기도 하면서 또 엄청 부자예요. 타치바나 여의사가 사는 오피스텔도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거든요. 고급 빌라. 근데 그 빌라의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 연애 심리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연애 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인물, 그래도 거기다 꽃미남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걸로 추정되고요. 잘 몰라요. 저는 그 음식점에서 또 서빙, 그 음식 만들면서 조리하면서 여자들한테 추파도 던지고 막 뭐 이런 이미지의 분인 줄 알고 그 참치 그 뭐죠? 참치집의 그 실장님 정도 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한테 듣자면 여자분들 이렇게 오시면 맛있는 부위 살짝 이렇게 내주면서 말 걸기 시작하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미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이 양반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아주 냉정하고 시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기네 식당에 멤버십은 아니었는데 멤버십인 사람과 같이 온 타치바나 앞으로 여의사라고 할게요. 여의사의 사정을 이렇게 우연찮게 듣게 돼서 연애 조언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방장의 코치, 이 셰프의 코치에 따라서 여의사가 이제 앞으로 에피소드 만들어 나가죠. 그 다음에 사쿠라이 요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여의사의 고등학교 때 동창이에요. 여의사가 짝사랑했던 인물이고 이 사쿠라이 요스케도 내심 여의사를 좋아했어요. 근데 서로 그 표현하지 못하고 또 표현을 한다고 한 게 또 이게 이상하게 어긋나서 막 다른 사람이 그 고백을 자기한테 한 걸로 오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실수와 오해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서로 인연을 맺지 못한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우연찮게 얘가 아직 싱글이라는 거를 여의사가 알게 되고 다시 마음을 키워나가요. 다시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모토라는 연하남이 있어요. 후리타족인데요. 네네네. 그 병원으로 맨날 그 샌드위치 배달을 하는 카페 직원 알바생이에요. 네, 20대 중반 25쯤으로 보이고 훈남이네요. 네, 훈남이고 잘생겼습니다. 젊고 그래서 마치 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여의사 속마음을 다 마치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맨날 짓고 있어요. 배달 올 때마다 그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조커 아니에요? 네, 후쿠오카 출신인데 네. 이 도쿄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쉐어하우스에 외국인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뭔가 개풀이한 그 캐릭터의 전형은 다 갖다가 그냥 짬뽕에서 만들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생 모토가 앞일을 계획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모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하시모토인가 봐요. 그게 뭐 하시가 그러면 그 뜻이구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주방장의 조언에 의해서 이 여의사가 임시 남친을 구하려는 미션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임시 남친을 구하려고 이렇게 좌충으로 하다가 결국에 이 하시모토와 사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연배차가 10살 이상 나는 거네요, 그럼? 10살 이상 나죠. 한 15살쯤 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 무리, 1군의 간호사 무리들이 있어요. 젊은 간호사. 23세, 28세, 25세 뭐 이 정도 되는.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뭐 등장을 하게 되죠. 네. 1회 10회인데 간단하게 1회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목이에요. 흥미진진하네요. 네, 그래서 여의사가 그 사쿠라이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사쿠라이를 다시 성인이 돼서 제외한 다음에 이 주방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온갖 애교를 부려요. 같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막 술도 먼저 따라주고 반찬도 막 집어주고 어디 연애 개론서에서 본 거 책에서 본 거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다 웃어주고 맞장구 엄청 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닷지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던 그 오너 셰프가 주방장이 너무 한심한 거야. 그거는 20대 여자들 어린 여자들이 하는 거지 지금 네가 할 게 아니다 라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의사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주마 하면서 몇 가지 스킬들을 알려줍니다. 그게 1화에 있고요. 이렇게 뭐 태클을 걸어라 뭐 하면서 그
너무 남자가 뭐 인도네시아 출장에서 몇 년간의 출장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출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어머 그랬어.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러면서 막 맞장구를 쳐줘요. 근데 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고 그 뭐 지금 세계 각국 많이 돌아다녔다고 뭐 자랑하는 거야? 에이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살짝 태클을 걸라는 거죠. 이 작가의 식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아주 그 100분 토론에 나간 전원책 유시민처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많은 거 봐서 좋겠네. 뭐 이렇게 또 부러움을 또 표시하기 중에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살짝 스킨십을 해라 뭐 이런 걸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만인에게 인기 얻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라는 게 이제 제목이에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 사쿠라이 앞에 서면은 여자가 얼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저런 아직 너무 5년 동안이나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서툴러서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임시 남친을 만들어라 라는 미션을 줍니다. 주방장이. 아 연습용으로? 네, 연습용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쿠라이가 만약에 너한테 물어봤다. 남친이 있어? 하고 물어봤을 때 최상의 대답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뭐 어떨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하니까는 이 빠가야로 하면서 남친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친이 있긴 하지만의 의미심장함을 담아냄으로써 지금 애인이랑 잘 안 풀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게다가 남자에게 참 안 좋은데 연애 상담 좀 해줄래? 라면 이중으로 이렇게 푸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열린 결말이네요. 그래서 결국엔 이 임시 남친을 발판 삼아 원하는 남자에게로 점프다 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시 남친을 만들기 위해서 미팅에 계속 나가요. 자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입만 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23살, 25살, 22살 39살 하니까 갑자기 남자들이 다 숙연해지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할 때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는 뭐 체력이 딱 이럴 때마다 애들이 막 숙연해지고 또 입 바른 소리 하고 그래도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막 이런 입 바른 소리 할 때마다 애들이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나갔을 때 불특정 다수들한테 잘 보여야 될 때 쓸 수 있는 기술 3가지 기술을 알려줍니다. 커뮤니케이션, 리액션, 패션, 3션 요거를 기억해라 라면서 이렇게 각각의 그 스킬들을 알려줘요. 이런 게 2회에 담겨 있고요. 이거 시간이 없어. 이거 스킬들을 다 설명을 못 하겠네. 큰일 났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3회에 가면은 데이트를 해서 남성을 반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여의사에게 미팅에서도 잘 뭐 효과가 없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클라이밍 그 동호회에 갔다가 어떤 남자랑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해옵니다. 근데 그 남자의 별명은 미스터 에버러지예요. 에버러지요? 네. 모든 평범한 연봉, 평범한 성격, 평범한 외모, 평범한 센스, 평범한 볼링 스코어까지 모든 게 다 평균치에 맞춰 있는 사람이에요. 뭐 결혼 상대로 딱이네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이 여의사가 이 미스터 에버러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손을 흔들어요. 하면서 저 개찰구 안에 손을 그 남자가 흔들어요. 그 다음에 기둥 하나를 지나쳐서 따라오는데 안 보여. 다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똑같은 가방을 맨 수많은 회사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디 갔지 막 찾고 있는데 어느새 옆에 와 있어. 스미스 요원이거든요. 그 정도로 미스터 에버러지인데 뭐 이런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어쨌든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한테도 호감을 네가 받지 못하면 네가 원하는 저 사쿠라이라는 저 높은 산에는 절대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데이트하는 남성을 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데이트를 진심으로 즐기며 말 끝에는 오히려 즐거워라는 말을 붙여라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데이트를 하는데 이 남자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요. 네. 오히려 즐겁겠는데요? 그래서 이상해졌잖아. 그러니까 남자도 안절부절하는 거야. 엄마가 막 이렇게 너무 우겨서 같이 나왔는데 남자도 안절부절하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계속 시종일관 사죄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괜찮아요 하면서 오히려 즐거워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랑 나와서 보니까 또 이런 데도 오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끼리는 전혀 가지 않을 곳인데 또 이런 또 장점이 있네 하면서 모든 면에는 장단이 있으니까 장점인 곳만을 부각시켜가지고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요라는 말을 꼭 붙여라 마지막에 라는 뭐 기술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반해요 이 남자가. 반하는데 이 남자랑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회에서는 미팅에서 압승하는 법, 5회에서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법, 6회에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되돌리는 법,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다시 날 좋아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이상적인 남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법, 그다음에 8회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법. 저 사람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친하지는 않아. 서로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사이야. 그럴 때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히는 법. 그다음에 그 남자로부터 드디어 이제 잘 됐어. 그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이끌어내는 법. 옆구리 찔러서 프로포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는 거. 그다음에 10회는 바로 행복해지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매 회마다 여러 가지 팁들을 줘요. 네. 여기서 뭐 하나 좀 여쭤볼게. 네. 시즌 1밖에 없는 거죠. 네, 시즌 1, 2 개념이 없는 거고 일단 거기서 종결.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 됐어요. 그래요? 몰랐는데. 예. 미팅에서 압승하는 법이라면서 네. 알려준대. 그래서 미야비가 다시 미팅을 나가요. 그 샌드위치남, 그 연하남, 샌드위치 배달하는 연하남이 또 이제 한번 자리를 주선합니다. 그래서 저번 미팅에서의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미팅에 나가서 한번 성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주방장이 알려주는 스킬로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팅 자리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서. 그러다가 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면서 테이블과 의자 사이가 좁을 거 아닙니까? 극장을 생각하면 되죠. 극장에서 중간에 나가려고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의 다리를 다 훑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식의 스킨십을 엉덩이로 하라는 거예요. 허벅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남자가 정신적으로 일단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제2 콤보, 제3의 콤보를 알려줘요. 요 방법 어떻습니까? 은근슬쩍 싹 던지는 거죠, 여자가. 네, 저는 일단은 그거 5호를 떠나서 이거 그 페미니스트 분들한테 너무 어그로 끄는 방송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상품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나보는 거예요. 아, 네, 잘하셨네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이게 성을 상품화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어때요? 만약에 효과로 봤을 때는? 그냥 제 기준으로 오로지 어디까지나 사견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갈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면 저분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그러면은 굳이 스킨십으로 안 해더라도 마음이 있다는 것만 전달해주면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그거랑 저거랑 비교해서 뭐가 더 낫고 나쁘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있다는 거 알게 되면 저 방법이라면 캐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 이럴 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렇게 많죠. 같이 걷다가 어깨끼리 솔직히 살짝 부딪힌다든지 할 때마다 엄청 두근거렸거든요. 여자 사람 왜 이렇게 부드럽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데 그냥 이성이라면 미팅 자리나 그렇겠죠. 행사 자리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건 그런데 이미 저분을 내가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행사 자리에 나갔다라면 오늘 여기서 재밌게 놀고 뭐 저분이 내가 마음이 있어라고 하면은 뭐 두말할 것 없지만 저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요거는 좀 순진한 사람이거나 한다면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 드라마 상에서 있는 배역이 있는 이분한테는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위험해지는데요, 방송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킬들을 다 시연을 해서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게 해요, 여자가. 나중에 7회, 8회, 9회 정도 가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오히려 즐거워 뭐 이런 말이. 그래서 10회에 가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원래 좋아했던 사쿠라이로부터 프로포즈까지 받아요. 끝판왕이죠. 프로포즈를 받아서 원래 사쿠라이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 정도까지 나이가 될 때까지 혼자 살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루틴이라는 것도 생겼고 페이스 이런 것도 생겼고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주의가 됐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신한테 프로포즈를 하게끔 이제 만드는 이제 쾌거를 이끌어내죠. 근데 10회에서 네. 이 여성분이 결국에는 사쿠라이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모든 것들,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바꿔가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결혼 시장이라는 수조 안에서 루어가 되어서 남자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의 환멸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뭐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몇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아니, 내가 그 주요 인물 얘기 안 한 사람이 몇 명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게 저렇게까지 해서 남자 만나야 돼? 지금 네. 뭐야? 하면서 네. 불편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한 회에서 그 정치적 올바름을 확 버가지고 희석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욕하면서 끝까지만 본다면 중간에 멈추면 이 씨발 쓰레기 드라마가 되는데 끝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용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있고 일본 상황에는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어요. 일본은 아무래도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이거 온갖 논란을 마지막에 뻥이야 한 방으로 날려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건 아닌데 그 여자가 점점 사쿠라이라는 남자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새길로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요소를 드라마 매 회차마다 조금씩 증폭시켜서 좀 강화시켜 나가요. 네. 그러다 그 10회에서 그렇게 그렇지 저렇게 새길로 가지 사쿠라이한테 그대로 직진하진 않겠지 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정교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일본 트렌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배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또 너무 예쁘게 입고 나오고 스타일도 좋고 근데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성 판타지에 겨냥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일본 여성들 골드미스 층이 겪고 있는 애환,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압박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판타지는 남성을 겨냥하고 그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여성의 애환들을 다루면서 양쪽 그 계층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드라마입니다. 살짝 그 전차남이 성역화를 바꾼 다음에 그 남자의 너드끼를 많이 빼내간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여기서 엘리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캐주얼하게 볼만을 하고요. 만약에 진짜 내가 연애 기술에 대해서는 한번 좀 배워보고 싶다. 뭐 이게 딱 맞지 않는 걸 가능성이 꽤 커요.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그 많은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그 짜낸 조언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오늘 갖고 오신 그거 저기 젠더 감수성 그 체크리스트 그거 한번 줘보세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BIYN 성평등 팀에서 만든 성평등하고 안전한 모임을 위한 사전 동의 체크리스트라고 요 전달을 안전한 모임을 위한 가서 깽판치 모임에 와서 깽판칠까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분위기 갑분싸 만들까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항목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상호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요거인데 요거 아말감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두 번째 원하지 않는 잠깐만 높임말 예스. 두 번째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주의합니다. 저희는 스킨십. 절대 안 합니다. 스킨십. 그리고 예스. 그러니까는 어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 이거 방송 안 했어요. 방송에서 네네. 스킨십 안 한다. 네네. 안 한다니까 예스. 네. 세 번째에서부터 살짝 위험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타인이 발언 중일 때는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발언 순서. 요거를 기다리다 보면은 방송 끝날 때까지 그쵸. 한 번도 말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누군가가 발언권을 과하게 행사하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 중재자로서의 손석희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살펴보기야 보겠지. 네. 그 다음에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개인의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 뭐 게이를 놀린다든지. 네, 살짝 위험합니다. 그 외모가 외모도 있었어요? 네, 성별 나이 외모. 성별 나이 외모. 네, 요거 먼저 나오는데 요거 살짝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시 제지하거나 지적합니다. 요거 잘 안 이루어지죠. 저희 같이 이렇게 뭔가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그렇지. 네, 지난주에 나왔던 병신 발언 요거 진짜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성평등을 훼손하거나 특정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를 담고 있지는 않나요? 아 이거 너무 긴데? 네, 그거 얘기하자면 뭐냐면 성평등을 훼손하거나 특정 그 양반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성별이라든가 나이, 외모 이런 걸 가지고서 혐오를 살짝 섞어가지고 발언하지 않느냐. 5번하고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살짝 중복은 됩니다. 그럼 뺍시다 그거는 너무 많아. 그렇죠. 빼. 그다음 활동팀 구성원의 성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요거는 항상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성비는 항상 생각하죠. 성비 네. 생각 아니야. 성비 예스. 네. 그다음 활동팀 구성원 중에서 최소 한 명 이상 페미니즘 워크숍에 참여했나요? 요거는 이 작가 씨가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페미니즘 워크숍. 요게 있고요. 그리고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 성평등하고 안전한 모임을 위한 회고형 체크리스트. 회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일단 앞에 거 이게 안전한 모임을 위한 제가 이거 해봤는데 그래서 뭐 몇 개 이상이면 뭐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이거를 체크해서 장애들한테 보내달래요. 뭐 답은 뭐 개새끼라고 오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체크 많이 안 돼 있고 막 좀 나쁘게 돼 있으면은 입장권을 안 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지? 요거 뭐 설문조사용인가? 네, 그니까 어쩌면 보면 뭐라고 하죠? 그 운동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도. 제가 이건 저는 한번 해봤는데 밖에 나가서 모임 같은 데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에 있었던 걸로 한번 해봤어요. 높이만 하냐? 예스.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면 다 어른들이야 지금은 모임 어디든 가도. 그래요. 뭐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이란 얘기가 아니라 스킨십 하냐? 안 한다. 스킨십을 자제하냐? 안 한다. 자제를 안 한다는 거죠? 스킨십을 안 한다. 스킨십 안 한다. 이거 어때요? 밖에 나가서 스킨십 하세요? 저는 안 하죠. 못 하죠. 못 하죠? 네네. 발언 순서. 발언권. 이거 뭐야? 이거 별로 재미없네. 뒤에 거 재밌어요? 아니요,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 아래 항목을 체크하고 돌아가면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논의를 책상 위로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로 저변으로 한번 끌어내자는 얘기 같은데 첫 번째 외모와 관련한 평가나 농담이 있었는가? 외모. 있었죠. 외모를 매번 하잖아요. 큰일 큰일 났어요. 맨날 하는데. 아씨.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한 경우가 있었는가? 경우가 있었는가? 네. 있었는가로 하면 있는데 나는. 그렇죠. 최근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몇 살이세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형이네 이런 식으로. 있지. 그럼 안 되죠. 자, 소수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농담거리로 격화한 경우가 있었는가? 우리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그 게이건이 살짝 걸리긴 하네요. 뭔데요? 그게 뭐라고 그랬는데? 또 게이 아니야? 퀸 에이드 실황 공연을 보던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자 옆에 있는 그 총각한테 그 씬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드러내면 나만 또 없는 얘기하는 사람. 그 씨발 드러내면 안 하면 그러네. 그럼 씨발 이것도 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건 모르겠네요. 위에 게 있었으면 이것도 있었겠죠. 다른 사람의 발언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경우가 있었는가? 요건 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분위기를 염려해 침묵하지는 않았는가? 요런 위에 거는 모두가 다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말했던 것들은 요거 이런 어떤 사람이 막 짱깨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위기 진짜 갑분싸 될 걸 감수하고 아니면 또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될 걸 감수하고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제지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가 않죠.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네요. 어디 뭐 역사 속 인물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 알고 나서 주인공이 그 사람과 뭐 인연을 끊는다든지 절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냐 하면서. 근데 우리 주변에 인종차별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허다하죠. 허다한데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인연을 끊으면은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나와 인연을 끌려고 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야 이건 진짜 한국 사회에서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고 네. 특히 그 여성분들이 많이 느낄 텐데 네. 내 남자친구가 이거 성차별주의자야. 얘 성차별주의자야. 네. 일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연슬쩍 아직 그 성차별의 잔재가 남아있는 게 아직도 좀 심해라는 거를 네. 알면서도 사귀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죠? 그죠. 그리고 그 여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사실 그때마다 제지하고 그랬으면 싸울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아까도 그랬지만 여의사 같은 표현은 맞아요. 예, 민감하신 분은 당장 제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솔직히 너무 당연시하게 많이 써왔어요. 저희가. 여의사라는 말을 난 어감이 너무 좋아. 네. 이건 뼛속까지 이미 성역할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데서 하지 않을 걸 하는 사람의 특별한 섹시함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 남자친구 뭐 이런 말 할 때마다 진짜 성차별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젠더 감수성 떨어진다는 걸 좀 곳곳에서 느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원래 헤어지십시오. 네. 뭐 이렇게 오래 사귀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헤어지시고 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초화되어 있는 여성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런 줄 모르고 하시는 것들. 야 남자가 이런 발언이나 그리고, 야 갑바가 있지 뭐 등등해서 여기에서도 이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프로포즈는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옛날부터. 네. 특히 우리 모 친구는 우리 후배랑 결혼했는데 네. 결혼하기로 다 약속 잡고 다 예식장도 잡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인 될 사람이 근데 오빠 프로포즈는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를 아니 듣고. 요즘 다 그런데요. 프로포즈는 또 따로 꼭 해야 되는 이벤트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스드메? 네. 스드메처럼 그렇게 프로포즈 자체도 하나의 꼭 해야 되는 관례화되어 있는 게 무슨 이벤트로 그냥 아예 정착을 그래서 그게 뭐 관홍산제의 한 가지다 그것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형식상에 꼭 거쳐야 될 관문이다라고 뭐 취향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걸 꼭 남자가 해야 되냐고. 그죠?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남자는 그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지 생각하는 남자도 그렇고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지 생각하는 여자도 그렇고 서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포즈를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시 같은 것도 대시 같은 건 남자가 남자답게 먼저 마음이 있으면 대시 해야지 먼저 말 걸어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여자는 자기한테 대시하는 남자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정적관념이 머릿속에 되게 많이 박혀 있는 남자는 가령 어떻게 생각할 때 저분이 여자분이 먼저 되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혹은 열려 있는 마음으로 다가와가지고 되게 괜찮으신데 남자분 내 이상형인 것 같아 전화번호 주세요라고 하면은 또 그걸 되게 가벼운 여자로 보이는 성향이 있다. 여자 스스로도 그러면 싸 보여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저희한테 먼저 좀 말 좀 걸어주세요. 시간이 오바됐네. 시간이 오바됐어. 이게 어이구 진짜 오바됐어. 저희가 시간이 오바돼서 드라마 한번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지난주에 아메리칸 반달 제가 시즌 2부터 한번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시즌 1부터. 시즌 2 장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타상이었습니다.